안녕하세요. 구리남양주 고교학점제 호평고 이야기를 말씀드리게 될 호평고등학교 교육과정 부장 오세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 순서는 앞서 여러 학교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먼저 저희 학교 소개를 하고 그다음 주요 내용이 될 호평고 교육과정, 그리고 그 교육과정과 관련돼서 다양한 여러 학생 주도 또 진로 프로그램 교육 활동들을 전개하는데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호평고등학교 근무하면서 경험하면서 느끼고 또 체험하게 된 호평고만의 또 그 협력적인 교육 공동체 문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평고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 교훈은 정명, 밝고 밝게이며, 작년 9월에 교장 선생님이 바뀌시면서 교육 목표로서 자기 결정력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으로는 소통으로 실천하는 배려, 배움으로 일구어가는 자존감이라고, 저희 학교 정문을 지나서 들어올 때 벽에 크게 그 대형 걸개 그림으로 또 게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2006년에 개교해서 16년째 되는 그런 호평동의 학교입니다. 학급은 학년당 10개 학급씩이고요. 그래서 총 30학급이고, 내년 신입생 같은 경우는 구리 남양주 지역이 학생 수가 좀 늦나 봅니다. 신입생이 학급당 31명씩 증원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학생 수가 한 810여 명 되는데 내년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호평고 역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여러 특색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4년 이래로 혁신학교를 3기 지정돼서 올해 9년차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부터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를 시작으로 19년, 20년, 21년 3년 동안은 연구학교를 했으며, 올해는 또 구리남양주 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과 함께하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경기 꿈의 대학 거점교로서 매년 본교 교실에서 많은 강좌들이 10개 이내의 강좌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하면서 그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관련 거점센터로서 수원의 메탄고와 경기 북부의 호평고가 그런 역할을 해왔었고요. 작년에 그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업무가 옮겨지면서 올 1학기부터 구리남양주 일반계 28개 학교 중에 4개 거점교가 운영되는데요. 그 중에 호평고 역시 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거점교입니다. 뒤에 그 말씀을 더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래로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위해서 일과 시간 이후 방과후라고 하죠. 그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혜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호평고 주변에 있는 평내고 판곡고와 함께 강좌를 개설해서 서로 학생들을 수강 신청하게 해서 주고받거니 하면서 하는 그러한 형태로 올해도 운영하고, 좀 이따 교육과정에서 말씀드릴 텐데 내년에도 계속 공동교육과정,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이 운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동교육과정은 1학년이 아니라 선택교육과정인 2학년 때부터 대체로 2학년 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입학생 같은 경우는 2024년 2학년 때 요것에 대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1학년 말쯤에 1학년 2학기 후반쯤에 자세히 안내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육과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많이 들으셨겠지만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이래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에 있어서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배움의 즐거움, 엎드려 자거나 또 진로와 무관한 과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자기 진로적 성에 따른 과목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서 열심히 수업에 임하고 또 활동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진로 탐색과 학생들의 과목 선택, 그리고 뒤이유는 과목 이수, 또 본인 선택에 대한 한번 듣기 시작하면 학기 시작 이후로 변경이 정말 곤란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에 신중해야 되고 선택 이후에 끝까지 그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 학업 성취 수준 도달 지원은 계속 연구 선도학교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25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들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5년부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많이 보셨을 텐데 2015 개정 교육과정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과정 편제 과목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에 개정 교육과정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총론이 완전히 나왔고 올해 각 교과별로 이제 그러한 어떤 과목을 확정 짓고 또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잡아 나가고 있는데요. 그 2022 개정교육과정은 2025년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들어오는 해부터 적용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고교학점제라고 하지만 내년 입학생은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2015 개정교육과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보통교과, 전문교과, 또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 그리고 보통교과 일반계 말고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 하는 전문교과도 일반계에서 과목 개설할 수 있고 학생들이 선택합니다. 저희 호평고에도 이러한 전문교과 1, 2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1은 그 특수목적고 외고, 최고, 국제계열, 과학계열 이런 학교를 말하고 전문교과 같은 이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개설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개설되는 보통교과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들이 나와 있고요. 요 편은 저희 호평고 교육과정이 안내될 때 일반 선택, 진로 선택, 또 전문교과 이런 식으로 아마 명시될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학부모님들께서 아셔야 될 것이 이러한 교과목 편제에 따라서 성적 산출이 9등급 석차 등급제이냐 아니면 성취평가제 3단계 성취평가제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고요. 대체로 1학년 공통과목과 2, 3학년 공통과목에서 일반 선택 과목은 5단계 석차 등급제로 가고요. 진로 선택 과목들이 있습니다. 좀 이따 명시될 텐데요. 그러한 진로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은 아니지만 80에서 100A, 60에서 80, B, 40에서 60, C 이런 단계로 3단계
성취도별 평가, 성취평가제가 그런 식으로 성적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시기 전에 저희 교육과정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이거 작년 EBS에서 저희 연구학교 할 때 그 학생들의 이동 수업 선택 과목 이것을 촬영해 갔었습니다. 그래서 한 2, 3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성과 학업 성취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호평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이동 수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그런데 교과서가 서로 다른데요? 심지어 조회가 끝나기 무섭게 교실을 모조리 빠져나갑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저 학년 같은 게요. 저는 영어 독해요, 장모님. 저희 미적분 수업 들으러 가고 있거든요. 저 언어와 매체. 같은 반이지만 서로 다른 시간표. 어떻게 된 걸까요?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국어와 수학의 선택 과목이 생기고 사상 첫 문이과 통합형으로 시행됩니다. 수능의 변화에 발맞춰 올해부터는 국어, 영어, 수학 등 기초 과목까지 선택형으로 바뀌었는데요. 학생들은 정해진 단위 내에서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독서와 문학 중심의 공통 과목과 두 종류의 선택 과목으로 나뉘는 국어 수업. 학생들은 선택 과목인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중에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데요. 학습의 부담감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히사시부리 데스.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그 밖에 탐구, 교양, 제2외국어 등 다른 교과 영역의 과목까지 선택하면 시간표 구성은 무궁무진해지는데요.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떤 이유로 과목을 선택했을까요? 가고 싶은 대학에서 필요한 과목이라서 선택했어요. 1학년 때 잠깐 배웠었는데 이 과목이 저한테 잘 맞아서 화작보다는 언매하고 싶었어요. 과학 과목이 많네요. 네. 제가 꿈이 화장품 개발하는 그런 쪽이어가지고 이런 과학, 인체 쪽이나 화장품 만들 수 있는 화학물질 같은 거 알아야 돼가지고 선택했어요. 한편 고교 학점제를 운영하면서 선생님들은 남모를 고충이 많다는데요. 교재 연구에 수업에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는 선생님들.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과목을 수업하는 선생님도 늘었습니다. 80%가 넘는 선생님들이 적게는 2과목에서 많게는 4과목까지 맡고 있다는데요. 학교의 도전 고교 학점제. 가뭄 뒤에 봄비가 오듯 머지않아 혁신적인 교육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작년 그 상반기 때 1학기 때 촬영이 됐고 그리고 또 EBS에서 방영이 됐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중3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호평고에서 실제 저 학생들은 작년 고3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학년 기초 과목들의 이동 수업, 자기 진로에 따라서 이러저러한 탐구 과목들의 이동 수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023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의 특징은요. 올해까지 1, 2, 3학년은 다 교과 180, 창체 24 합쳐서 204 단위로 운영되었습니다. 여기서 단위 또는 학점이란 1시간을 알고 계시 그 1시간 50분 수업을 보통 한 17주 그러니까 하는 것을 이제 1단위 1학점 그러니까 수업 시간 일주일 수업 시간 중에 보통 1학년, 2학년 다 30시간의 교과 시간이 있는데 뭐 국어가 만약에 4시간 들었다 그러면 4단위 이제 내년부터는 4학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어찌 되었든 내년 1학년은 확 줄죠. 192학점으로
감축됩니다. 그래서 교과가 174학점, 창체가 18학점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내년, 내후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중1이 입학하게 되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서 1, 2, 3학년이 모두 192학점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호평고의 교육과정 편제표입니다. 크게 이렇게 다 나오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왼쪽 것은 교과 2023부터 25까지 1, 2, 3학년 교과이고요. 오른쪽은 창의적 체험활동, 그리고 밑에는 호평고가 내년 입학생을 대상으로 2학년 2024학년도에도 운영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주문형 강좌와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아까 호혜영이라고 말씀드렸죠. 평내고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곳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일단 공통이수 과목을 보시면 전체 174학점 중에 내년 입학생은 1학년 때 1, 2학기 29학점씩 동일하고요. 이제 2, 3학년 때 학생 개별 선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목 선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 지정 과목, 그러니까 공통 이수 과목이 많이 줄어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학년에서 30학점, 3학년에서 39학점을 선택하게 됩니다. 보시면 2학년 선택 과목에서 사회, 과학의 탐구 8개 과목 중에서 3과목을 택하고요. 또 음악, 미술, 예술 과목에서도 제2외국어, 기술과정 정보에서도 한 과목씩 택하고요. 그 다음 이 선택 과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이 있는데 그 교과 영역의 벽을 허물고 이른바 영역 간 선택이라 해서 보시다시피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예술, 체육 이러한 교과에서 이제 과목을 띄운 거죠. 그 과목들은 일반 선택 과목도 있고 진로 선택 과목도 있고 또 말씀드린 국제 계열의 한국사회 이해도 있을 수 있고 체육 계열의 체육고등학교 같은 스포츠 경기 체력 이러한 전문 교과의 선택 과목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2학년 같은 경우에 1, 2학기 선택 과목 학점이 15학점이 되겠고요. 3학년 같은 경우도 조금 변동을 올해 국영수 기초교과 선생님들의 교과협의회 및 교육과정위원회를 거치면서 국어 같은 경우는 2, 3학년 때 지금 보시다시피 지정 과목이 되었고 단 3학년 2학기 합법과 작문에서 3학점으로 좀 줄어 있는 것이고요. 3학년 1학기의 경우 기초 수학, 영어에서 이제 3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사회과학 탐구 과목에서 사회 5, 탐구 5, 10과목에서 3과목을 택하고요. 자신의 진로 적성에 따라 제2외국어 한문 기술과정 4과목에서 1과목을 택하고요. 학점 감축에 따라 2학년 교양이었던 것이 3학년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철학, 심리학, 교육학, 환경과 그 다음 저희 학교에서는 전문교육과가 아니라 교육청 고시 이외 과목으로 시도교육청에서 개설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시사영어, 독서, 논술, 과학교양, 또 인천교육청에서 한 인문학적 감상과 역사 이런 과목들을 같이 아우러서 8개의 교양 과목들 중에서 한 과목씩 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점 수가 1, 2학기가 다른 것은 앞서서
그 3학년 1학기 때는 교과 30, 2학기 때 28로 맞추다 보니까 지금 교양 과목이 1학기 때 2학점, 2학기 때 1학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학년 역시 교과 영역 간 선택에서 여러 교과군에서 9개 과목에서 또 한 과목을 택해서 수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제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더 다양한 과목을 이수하고자 한다면 학교마다 다른데요. 저희 호평고에서는 올해까지 여기 지금 2022학년도 2학년 대상으로 1학년도 작년에도 그랬고요. 2022학년도 2학년 대상으로 1학기에는 보건 강좌, 그래서 보건의료 계열을 진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그리고 팀 프로젝트는 과학 이공계열 학생들입니다. 정말 소수 학생, 10명 이내의 학생들이 물리화학, 생명과학, 아니면 융합 이런 식으로 팀 프로젝트 팀을 꾸려서 집중 연구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또 관련 과학 선생님의 그런 진로 지도도 받고 하는 그러한 형태로 운영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팀 프로젝트는 올해까지만 운영을 하고요. 내년 신입생 경우는 현재 편제표상으로는 보건만 운영하는 걸로 2024학년도 1학기 때 보건만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교육과정 2, 3학년이 변경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국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교양도 이동이 있고 그런 것처럼 다시금 내년 신입생이 들어오고 내년 학생들의 요구와 또 선생님들의 개설 의지가 만나게 된다면 팀 프로젝트가 다시 개설될 여지도 있고요. 또 다른 주문형 강좌가 개설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해 매년 학생과 선생님들의 의지와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동교육과정으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호평고가 거점센터 거점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2021학년 2학기부터 작년 2학기부터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올해로 넘어오면서 1학기 때는 강좌가 많지 않았습니다. 3개 강좌 정도였고요. 2학기 때 많이 늘어서 12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호평고가 거점교로 운영하는 것이 고급 생명과학, 영상제작 기초, 음악이론 같은 이러한 전문교과 1, 2 이런 과목들을 저희 학교 교육과정에 개설되어 있지 않기에 이런 것들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도 여기 평내고 호혜영이 있고요. 그 다음 마석고, 금곡고 설명 들으셨을 때도 그 거점형 공동교육과정 과목들이 얘기되었을 텐데 그러한 주변 지역의 방과 후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과목에 학생들이 1학년 말에 듣겠다 해서 수강 신청해서 1년 동안 1학기, 2학기 듣습니다.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은 대체로 1년, 1, 2학기 다 듣고요. 수강하고요. 온라인은 학기별로 1학기, 2학기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는 이렇게 정해졌고요. 올해는 그러니까 역시나 호평고는 지역 이해, 평내고는 간호의 기초인데 그리고 봐서 또 판곡고가 과목을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 내년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공동교육과정 과목은 변경될 수 있고 어찌되었든 자기 학교 학생의 본교에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과목에 한하여 수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과목 선택을 하려면 학생들이 그 과목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과목 선택 안내서를 만들어서 배부하고요. 또 어떠한 진로 계열, 진학 계열에 따라서
그런 과목이 맞는지 나옵니다. 여기 경이라고 쓴 건 경영, 경제, 자연과학, 공학계열, 사회과학계열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건계열 이런 식으로 앞글자만 따서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평고등학교는 코로나에 따른 온라인 원격 수업할 때도 리로스쿨을 플랫폼으로 잘 활용했는데 이 리로스쿨을 통해서 선택 과목 안내 자료라든가 영상, 동영 학생들이 직접 만든 제작 영상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에 도움을 주려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많은 정보를 찾고 또 교과 선생님, 특히 담임 선생님들과의 그러한 과목 선택 상담을 통해서 후회 없는 그러한 과목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다양한 교육 활동, 여러 가지 진로 프로그램이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호평고는 2018년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거듭거듭 좀 세련화되는 것이 바로 이 꿈길 주간인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었던 교내 여러 가지 과목별 대회라든가 교과 연계 진로 프로그램을 시기적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합니다. 역시 선택과 집중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1차 집필 끝난 5월, 2차 집필 끝난 7월, 이제 10월 달 셋째 주에 2학기 1차 집필 평가를 보는데요. 그거 이후에 한 2주 정도 3차 꿈길 주간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1년에 총 4차례 꿈길 주간을 운영하고요.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공계 꿈길을 향한 쉼없는 도전 자연과학 교육활동입니다. 저희 학교에 자연융합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1차부터 4차까지의 그런 과학 관련, 수학 관련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공계 진로 체험 프로그램, 또 최근 9월 중순에 했던 그 적정 기술, 쉐어라이트 찾아가는 과학교실, 그리고 세계 기후변화 협상 게임 기후정상회담, 그리고 4차 꿈길 주간에 있는 과학과 예술과 체육 이런 것들이 곁들여진 그런 융합적인 그러한 스팀 프로그램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그러한 과학, 공학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기에 관련 이쪽 진로 희망 진학하려는 학생들에게는 풍부한 활동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생기부 작성에도 상당히 다양한 활동이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문사회 교육 활동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1차부터 4차 꿈길 주간에 이루어지는데요.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독서 캠프를 비롯해서 아침 독서, 북콘서트, 독서 사랑방, 또 여러 가지 그림책, 토론 캠프도 진행됩니다. 인문융합교육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아주 잘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국어라든가 지리라든가 역사, 일반사회 이런 쪽 교과에서도 교과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데요. 역사 같은 경우에 역사탐방, 사제동행 역사탐방으로 지난 7월에 서울 광화문 덕수궁 정동 한 바퀴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자연공학 또 인문사회 계열 외에 예체능 꿈길도 있습니다. 체대 입시 방과 후 프로그램이 담당 선생님께서 수년째 방과 후에 잘 지도해 주시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실용음악 내지 시각 디자인 이런 쪽의 그런 활동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좀 새롭게 시도한 것 중에 하나가 남양주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교육과정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그 예산 중에 일부를 가지고 그 외부 강사들을 초청해서 예술교육 진로 코칭이라는 것을 1학기에 한번 운영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았고요. 서울예술대학 그 실용음악과 교수님이 와서 그 코멘트도 해주고 또 직접 공연도 해주고 그래서 무대 공연도 하고요. 그 다음 연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또 연기 콘셉트도 잡고 이 활동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 자기 비전 발표라는 것을 했습니다. 비전 발표. 그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정리하면서 자신이 희망하는 예술 분야에 대한 그런 열정을 키워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학교만의 특징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주도 진로개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생주도 프로젝트로 1학년 꿈꿀비, 2학년 꿈오름, 경우에 따라 3학년 1학기 때도 이루어지는데요. 다양한 학생들이 그 진로에 따라서 프로그램들을 스스로 만들고 선생님들은 길잡이, 서포터가 되는 것이겠죠. 또 선생님들마다 다 그런 그 꿈오름 꿈꿀비 지도교사가 배정되어 있고요. 이러한 학생주도 프로그램은 사실 이러한 그 진로개척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학생주도 봉사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역시 그 16+1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올해 처음 운영해 보았는데요. 1학년, 2학년, 3학년 좀 달리 운영을 했습니다. 1학년 같은 경우에는 10개 주제를 가지고 10개 학급 전반에 들어가서 운영을 했고 2학년 같은 경우는 학급별로 진로 주제 를 설정을 해서 선생님들의 도움하에 학생들이 프로젝트 활동을 했고 3학년은 이틀만 운영을 했는데요. 창업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오전에 5일 동안 하면서 오전에는 오전에는 프로젝트 활동이 주였다면 오후에는 진로 활동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리남양주교육청의 온라인 진로 박람회도 있었고 특히 대학생 멘토링 또 대학 학과 설명회도 진행했습니다. 호평고를 졸업한 선배들이 직접 선배들을 섭외해서 여러 학과 계열에 따라서 학생들을 선택 이동 배치해서 그러한 수강이 이루어지도록 했는데요. 학생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았습니다. 내년에도 이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 제가 수년째 근무하면서 느낀 협력적 교육 공동체 문화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호평고는 2018년 이래로 5년째 지금 이름이 계속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교육 공동체 포럼이라 그래서 학교의 교육활동 과정에서 어떤 개선이 필요한 것들을 선정을 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가 그 패널로 참가하고 나머지는 방청석에서 또 질문도 하고 하면서 같이 의견을 모아가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1학기, 2학기에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대 학업 역량 강화 방안으로서 그 소주제 3가지를 가지고 1시간, 2시간 가까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1, 2, 3학년 달리. 그리고 10월 말에 1, 2학년 대상으로 또 어떤 주제를 잡고 이러한 활동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개설도 그렇고 또 학교 홍보도 그렇고 혁신학교 운영하는 데서도 그렇고 교사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간혁신 TF팀이 만들어져서 예산 지원을 받아 2022년도에 저희도 공간혁신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TF팀의 방과 후 활동, 점심시간에도 모일 때도 있습니다만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호평고 역시 사회적 협동조합과 또 여러 가지 그 홈베이스 등 같은 이런 공간에 있어서 변화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또 휴식을 위한 수업 준비를 위한 공간으로 달라질 것이 예상됩니다. 호평고도 올해 유튜브 호평고 TV를 만들어서 학생 학부모님들의 질문이랄까 궁금사항을 내용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행사 내용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호평고에 진학 관심이 있는 학생 학부모님들이 찾아보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이상으로 저희 호평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및 여러 교육활동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호평고로 전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